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예측을 할 때 여기 지금 예측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23년하고 2024년에 A그룹에 대해서 앞으로 24개월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빈칸을 채우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해당하는 아이템이 A그룹이야. A그룹이고, 그 다음에 A그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A그룹에 대해서 24개월간 월별로 예측치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냐면 과거에 뭐 비스무리한 거나 아니면 이 아이템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예측하느냐. 우선은 지금 이제 내가 어디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 되냐면 이 1월 달에 얼마, 2월에 얼마, 3월 얼마 이렇게 월별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측하는 담당자는 실제로 여기 있는 데이터 4개를 고려해서 1월 달 얼마, 여기 있는 데이터 고려해서 2월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또라이야, 진짜. 그게 연단위 예측을 합니다. 연단위 예측. 우선은 이제 연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연단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해요. 그러면 2019년에는 5만 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20년에는 5만 1,7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만 2,90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2년에는 5만 4,9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 얘가 지금 연 단위로 봤을 때 이게 꾸준하게 오른 거지. 그래서 여기 찍었다가 그다음에 약간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약간 더 올랐다가 딱 올랐다가 이렇게 오른 거지. 실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거에 맞는 선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하고 여기 딱 찍으면 되거든. 이게 무슨 분석이냐면 점들 몇 개 찍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거기에 가장 알맞는 선을 집어넣는 건데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인데요. 회귀 분석은 데이터가 5개는 있어야 돼. 데이터가 5개는 있어야 회귀 분석이 가능해져. 그게 4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교과서 보면 회귀 분석은 몇 개 이상부터 할 수 있느냐, 그럼 2개 이상부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개까지 나와야 이 기울기가 보여. 지금 다음에 찍을 때, 얘가 다음에 찍을 때 여기를 찍을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를 찍을지는 모르잖아. 그럼 기울기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개만 가지고는 기울기가 애매해. 그래서 여기 지금 4개잖아요. 그죠? 4개면 그냥 얼만큼씩 증가하는지 파악해.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서 밑에 있는 값에서 그 다음에 빼면 되죠. 얼만큼씩 증가했는지를 지금 이제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빼면 되겠죠. 이걸 그냥 손쉽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어떻게 증가했냐면 첫 번째는 1,700, 그 다음에 1,200, 2,000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평균 내. 이거 평균 내 그냥. 평균 내면 평균적으로 몇 개 증가하는 거냐면 1,633개 증가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 그러니까 이동평균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기간에 대해서 플러스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측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측 기간에서 다시 이걸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나는 이동평균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울기에 대해서 이동평균 하기 싫다. 그러면 지수평활법 해도 돼요. 근데 나는 회귀분석으로 한번 가겠다. 해. 그러면 하면 되지. 그게 회귀분석하면 되는데 위험할 걸, 4개는.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언제나.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2023년에는 연 단위로 얼마 나오는 거냐면 5,600 정도 생각내는 거고, 근데 2024년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5,80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그 해에 예상되는 경기를 집어넣어요. 경기 지표를. 경기는 연 단위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게 경기가 여름에 좋았다가 가을에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겨울에 또 좋았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 올해는 경기가 아주 꽝이야. 내년에는 경기가 좀 풀릴래나? 뭐 이렇게 연 단위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 값에다가 경기를 넣는 거예요. 경기를. 근데 우리 업종의 경기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경기 값을 넣어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경기 지표는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를 지금 이제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12로 나누면 되지. 12로. 그죠? 12로 나눠서 그냥 쭉 빼면 되잖아. 그죠? 쭉 빼고
쭉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12로 나눠서 쭉 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선은 정상적으로 그냥 똑같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제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 매달 그냥 지금 이제 2023년에는 이제 4,700개, 그 다음에 2024년에는 4,800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데 위에 있는 데이터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항상 똑같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뭘 계산하냐면 전체 지금 이제 매달 몇 개씩 나가는지 평균을 계산합니다. 전체 몇 개씩 나가는지.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 원래 나가는 거는 평균값이 얼마냐면 이게 4,365개예요. 그런데 1월달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보면은 1월달 평균은 2,325야. 그러니까 1월달은 결국 비수기라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월별을 쭉 분석해 보면 뭐가 보이는 거냐면 1월달은 비수기, 2월달도 약간 비수기, 3월달부터 약간 오르다가 4월달, 5월달, 6월달 이게 지금 성수기 넘어가고 7월달 꺾이고 그러다가 9월달부터 다시 12월달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뭘 계산하는 거냐면 이 비수기 성수기의 비율을 계산해요. 비율을 계산하는 거 되게 쉽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기간의 평균에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구한 이 4,365를 나누면 되잖아. 그죠? 이거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계절 지수라고 해서 이 비율이 나와요. 이 비율이. 계절 지수의 의미는 뭐냐면 1월 달은 평균 수요보다 한 53%밖에 안 나가고 그건 데이터 4개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몇 개부터 할 수 있냐면 2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는 너무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추정치가 잘 안 나와. 한 4개는 나와야 돼. 4개. 4개, 5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4개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 4개, 4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월 달은 79%쭉 가다가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지금 지금 뭐 17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서 구한 값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구한 값에 대해서 이 지표를 곱하면 지금 이제 월별로 예측치가 나오는 거죠. 월별로 예측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에 예상치는 2023년 1월 달 예상치는 2,510개 이런 식으로 쭉 끌면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2023년에 월별 예측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도 이 지표를 곱하면 자, 이 지표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월별 예측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측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그거는 연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연 단위로. 그게 연 단위로 하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비스무리한 데이터 끌어다가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모델 바뀌었다 그러면 기존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그리고 연 단위로 한 다음에 그 연 단위 할 때 경기 지표 같은 거 넣어줘야 돼요. 경기 지표 다 넣어줘야 되고 이벤트 같은 거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여기 월별 데이터란 말이에요. 월별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각 월별의 이 지표, 이 비율, 비수기 성수기 값을 파악해서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비수기 성수기 이 값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이 관건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 실제로 2022년에 실제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 실제 데이터 있으니까 이 지표를 이용해서 2022년을 예측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2022년을 예측해서 붙여보면 돼. 붙여봤는데 겹치잖아? 겹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였는데 따로 놀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측 방법이 틀린 거야. 그게.
그리고 여기서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죠? 예측 방법이 이렇게 간단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무슨 예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식을 예측한다든가 아니면 뭐 투표 결과를 예측한다든가 이건 순수하게 예측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복잡한 모델을 쓰지만 기업에서 하는 예측 모델은 계획 쪽에다 넣어주는 거고 계획은 이걸 받아서 그대로 지금 공급 계획 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차를 다시 또 계산해.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공급 계획을 만들어줘.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측치가 틀리기 때문에 공급 계획이 안 된다.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급 계획을 짤 때 수요 정보를 고려해서 공급 계획을 짜는 거지 수요 정보대로 공급 계획을 짜는 수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요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다른 요소를 또 생각해야 돼. 그게 재고 유지비하고 중원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 계획 짜준다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지금 이제 제품군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만약에 연 단위 데이터가 5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선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그냥 선 넣어서 그래프 넣어서 그냥 선 잡아달라면 선 딱 잡으니까 y는 ax 플러스 bx로 나오니까 a 플러스 bx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x 값을 넣으면 여기 이제 2023년, 2024년에 예측치가 나오죠. 실제로. 설명이 됐나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그룹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엔드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건 여기 A1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엔드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시 비율 정보를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비율 정보 찾아서 A1이 A그룹에 몇 프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주별로 예측해야 되거든요. 주별로 비수기 상수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센터별로 다시 이 비율을 알아야 됩니다. 비율을. 그 비율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계속 쪼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엑셀 테이블을 열면 금방 알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게 뭐 어려운 지식이 아니거든. 실제로. 그리고 예측을 이게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